순천 그림책 도서관의 김승현 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화면에도 나오셨어요. 잠깐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잘 받으시더라고요. 전국 네. 최초 또 최고 규모의 그림책 도서관인데 순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네, 순천은 1호가 참 많아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호 국가정원이 있고 맞아요. 기적의 놀이터도 있고 도서관으로는 2003년에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었고요. 그림책 도서관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은 그림책은 물론이고요. 그림책 원화와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특화된 전문 도서관이거든요. 네. 예, 순천에 그림책 도서관이 생기고 뭐 연간 한 1000여 명 많게는 이런 분들이 벤치마킹을 오셨어요. 그리고 벤치마킹 하러 온 분만 1000명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해가 그랬고요. 아. 네, 보통 그래도 한 500에서 1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그럼 오시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오셨다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군포, 원주 같은 곳은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었고 지금도 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천이 그림책으로 많은 그 지자체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림책에 더 특화된 도서관으로 새 단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염두에 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도서관 아까 잠깐 보셨는데 네. 1980년도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014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서 그때는 사실 전시관 위주로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가 그림책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또 사서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림책을 좋아하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런 분들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네. 마침 저희가 작년에 SOC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관과 그 규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관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자료관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그 공부하는 공부방 같은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1층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저희가 지하 1층부터 계단 1층, 2층까지 전체를 하나의 자료관으로 만들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전시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동선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시를 보시고 인형극도 보시고 자연스럽게 2층을 통해서 자료관에 오셔서 또 자료관에 오시면 자료관에 푹 빠질 수 있는 아까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관을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동선을 일원화시켰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림책 도서관에는 또 굉장한 양의 그림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만나보셨듯이 관람객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쉽게 보기 좋게 또 배치하는 것도 참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셨을까요?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가장 크게 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성인 일반인이 보는 책들을 다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림책만 있는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 됐거든요. 한 35,000권 정도의 그림책과 그림책 이론서로 꾸며져 있고요. 이 책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 글작가 순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KDC라는 분류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부 다 그림 작가 순으로 분류를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책을 볼 때 글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찾을 수 있고요. 네. 지하 같은 경우는 서고처럼 되어 있어서 나라별로 그림책을 볼 수 있고요. 또 1층은 저희가 또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세계 아동 문학상이 있거든요. 칼데콧, 안데르센, 볼로냐 라가치, 케이트 그린어웨이 같은 유명한 그런 상을 받은 수상자 코너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그림책이 지금 한 30년 정도 됐어요, 역사가.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그림책 협회와 저희 도서관이 같이 한국 그림책 30년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또 서가에 멋지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1층 자료실에는 역대 그림책 코너나
시민들이 만든 시민 그림책 코너, 영화들을 위한 코너 등 다양한 그림책을 소장하고 또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림책 도서관의 관장님이신 만큼 그림책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시니까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전 세대가 다 그림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림책을 많이 보십니까? 그림책을 많이 아이랑 같이 많이 보기도 했고 네.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림책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미술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그림책이 예술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림책이 아이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도 그림책 도서관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겠네요 하시면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 누구나 오셔서 보실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과 그림이 있잖아요. 글과 그림이 각각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글 없는 그림책이 많아서 독자의 상상에 맞게 그렇더라고요. 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글 그림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의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은 빛나는 예술 작품이자 또 하나의 그림책이라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글을 모르는 0세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누구나 읽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책이 그림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에서 또 만나봤던 것처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원화 전시도 있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전시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꾸준하게 좀 해오셨다면서요? 원화 전시를 하는 이런 도서관은 없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규모도 사실 크고요. 1년에 3차례 정도 원화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 나름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네. 국내 유명 작가전 그리고 해외 작가전 신인들과 같이 하는 출판사 협업하는 그런 전시를 3번을 1년에 3차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명 작가전 같은 경우는 그림책 1세대 작가님부터 한 분씩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네. 해외 작가전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해외 작가의 작품이나 그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트비아 전시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런 전시나 내년에 있을 폴란드 전시 같은 게 그런 애가 될 수 있고요. 신인 작가전 같은 경우는 출판사와 그림책 출판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요. 알려지지 않은 신인 작가와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시는 100에서 15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고 전시가 진행될 때 인형극을 제작하고 그림 동화나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번 전시가 20번째 전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 소개와 함께 다음 열릴 예정인 전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0번째 전시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번 전시는 특별히 도서관을 재개관하면서 의미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자 오랫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백두산 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처음 알린 그런 이정표가 될 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원화 전체를 또 사기도 했고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류재수 작가님의 그림책전을 준비했고요. 류재수 작가님이요? 네, 류재수 작가님의 류재수 작가님 잘 들으세요. 류재수 작가님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 근데 5월 5일까지예요. 너무 얼마 안 아쉽습니다. 남았네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또 다음 전시가 준비되어 있죠. 6월에는 사계절 출판사와 함께 9명의 작가님들이 참여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해서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작가 전시도 사실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폴란드 이보나흐미 엘레프스카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지금 섭외는 다 되었지만 코로나로 지금 움직이기가 힘드셔서 지금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이니까 다음 전시도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화 전시하면서 인형극 공연도 함께 쭉 해오고 계신데 참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오면서 순천 시민분들이 봉사로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인형극단과 도슨트예요. 네, 자발적으로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거의 날마다 나오셔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기획 전시가 저희가 20번이 있었으니까 전시 때마다 인형극을 해서 인형극도 벌써 20개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8분의 인형극 단원 선생님들은 2014년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봉사해주고 계시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저 분들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모두 프로 연기자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배우분들이세요? 네. 배우십니다. 예,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두 번째 계신 남자분이 폴 매튜스라는 연출가신데요. 아. 예, 서울에 있는 어린이 전용 극장에서 연출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네. 또 여기 보면은 도리아 장수매 지금 인형극 나오는데 거기 인형 엄마 엄정혜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도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그래서- 인형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인형극의 퀄리티도 한층 높여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무대 세팅이나 조명도 참 전문적인 느낌도 좀 나면서 굉장히 탐나는 그런 또 인형극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전시부터 인형극까지 쭉 관람을 다 하고 나면 정말 이 그림책에 대한 감동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참여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 그림책 도서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내 인생 그림 읽기라는 창작 수업인데요. 네. 이 수업을 통해서 할머니 작가님 20분이 탄생했어요. 오. 네, 그래서 남의 봄날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어머님들이 글과 그림을 쓰신 책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 뭐 유명 제가 인사가 지금- 이미 되셨죠 또. 그렇죠. 네. 2년 됐거든요. 19년에 이게 출간됐으니까 벌써 8세, 엊그제 8세 찍었다는 우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세를 받고 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고요. 예. 네. 이런 그 소녀시대와 같은 할머니 작가님들의 성공에 힘입어서 저희가 젊은 주부들과 함께 태몽 그림책도 만들고 또 옷장 상인분들이세요. 여기 통닭집 사장님, 뭐 과일 가게, 떡집, 뭐 이렇게 삼겹살집 이런 사장님들과 함께 또 재미난 옷장 그림책, 옷장 상인 그림책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근 초등학교와 함께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정규 수업 과정으로 넣어서 3, 4학년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1인 1책 그림책을 그래요? 예, 만들고 있는 광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올해 순천에서는 1인 1 그림, 1인 1 시민 1책 만들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시민이 책을 쓰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 모든 시민이 다 작가님이 되시겠어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기네스북에 등재할 계획으로 아, 정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11일을 목표로. 예. 좋네요. 네. 네. 다른 프로그램도 설명을 더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이외에도 저희가 뱃속 아가부터 100세까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뱃속 아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 저희가 직접 책을 읽어주러 임산부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를 나가고 있고요. 또 갓난아이들은 그림책 샤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들이 책을 가지고 노는 거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저렇게 막 책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아. 활용하면서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림책 캠프도 있고 이게 태몽 그림책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태몽을 이야기하면서 좀 젊은 주부들이 참여한 그림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슨트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도슨트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전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시고요. 네. 예, 이거를 중고등학생들도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고, 또 가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그림책 학교, 네, 이런 거는 가족이 함께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도서관 정원이 정말 아름답고 예쁜데요. 네, 이게 밤소풍이라고 그림책 작가님과 또 음악과 연주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재미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해외 작가의 만남, 그림책 깊이 읽기나 뭐 인형극, 도슨트 양성가정 등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1년에 네. 한 3, 40분? 예, 거의 매주 오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에 오시면 그림책 작가님들을 또 많이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야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끝으로 많이 좀 와주시라고 당부 말씀과 함께 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책, 그리고 또 주부가 되어서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삶의 위로가 되는 책, 또 80이 넘은 소녀시대 같은 어머님들이 작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게 다 그림책인데요.
순천 그림책 도서관이 행복한 그림책 세상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림책을 좋아해 주시는 시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분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예고했던 깜짝 퀴즈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림책 도서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 중에 왠지 문제가 있을 것만 같은데 관장님께서 직접 문제를 좀 내주시겠어요? 네. 잘 들으세요. 네. 현재 그림책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이고요. 이분의 오너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대표 작품으로는 백두산 이야기와 노란 우산이 있고 한국 창작 그림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동화 작가님, 그림책 작가님은 누구일까요? 네,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려서 맞아요. 강조해서 언급을 했어요. 왠지 이분은 수제가 아닐까 그림책에 관련된 그런 생각도 좀 그러게요. 들고 더 헷갈릴 맞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요. 무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바웃 톡톡에 또 적어서 보내주시면 성함입니다. 작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세 글자. 예, 성함을 보내주시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승현 관장님과는 인사를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